네, 어제장 굉장히 힘든 하루였는데요. 오늘 과연 어떻게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진짜 긴급 진단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원채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 어떤 대응이 맞을까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대표님.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우선 이 가장 최근의 증시 변동성들에 대한 영향도는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가장 컸었고요. 그런데 너무 이 중동발 리스크에 좀 포커스 좀 앞춰지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보다는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련된 점도표가 수정될 수 있고 또는 금리 인하의 횟수가 좀 조정될 수 있다는 어떤 이 매크로 이슈가 증시의 불확실성에 어떤 이 영향력으로 더 크게 좀 작용하는 흐름이 좀 아닌가라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다시금 좀 예고를 했는데 전면전을 야기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타격을 좀 예고했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좀 예상되고 있고 여기서 이란이 반사 보복으로 오히려 좀 확전 양상으로 좀 치닫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이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 원유 시설이 타격되는 어떤 과정 안에서 과거 뭐 1973년, 76년도에 있었던 뭐 중동 오일 쇼크와 유사한 어떤 양상을 좀 흘러가게 됐을 때의 어떤 영향력 이 부분은 단기간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영향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들을 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당분간 중동발 리스크에 의한 이 시장 변동성은 좀 더 유의되지 않을까라고 보였습니다. 다만 그리고 미국 연준의 스탠스 어제 파월 의장이 2%대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금리 정책 기조에서 또 역시나 신중한 입장을 좀 취하겠다라고 좀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과거부터 이미 계속해서 좀 밝혀졌던 어떤 메시지였던 만큼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전 그리 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그 신중론은 이어지고 있었던 스탠스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봐주신 거고 지금 중동 리스크는 좀 단기적으로 악재가 작용될 만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정태근 이사님은요? 저도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되나요? 네. 어제 시장만 보게 되면은 되게 정말 시장이 더 빠질까 정말 위험하게 보이죠? 위험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 하락이 대세 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1월 달처럼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우리가 이 관점에서 먼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세 하락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2달 상승, 1달 조정, 2달 상승, 1달 조정. 요 패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11월 달, 12월 달 상승, 그리고 1월 달 조정, 그리고 2월 달, 3월 달 상승, 4월 달 조정권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세 하락을 맞추기도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대세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하락이 끝이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끝이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과 연결시켜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환율이 1,400원 갔던 때가 지금 최근에 한 16년? 17년 정도 넓혀보게 되면은 예전에 리만 사태 때 2008년대 그때 한번 1,500원대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리만 때와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때는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같이 갔었지만은 지금은 이미 환율이 1,400원대 도달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한다고 얘기를 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기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원화만 약세가 아닙니다. 원화, 위안화, 유로 그리고 원화, 엔화, 위안화, 유로 맞네요. 이 네 가지가 다 지금 약세거든요. 우리나라 원화만 약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달러 원인이라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의 어떤 투자 매력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좀 보고 지수 포인트를 이제 제시하는 게 이게 맞출지도 자신이 없는데 맞출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80포인트 전후까지는 일단 열어두는 게 좋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라든지 증시 변동성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1월 17일 날 잠시만요. 1월 17일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2.4% 하락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12,000계약이 나왔었거든요.
어제랑 그때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1월 17일처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구간 하락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와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항상 하락 끝자락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리스크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4월 2일, 4월 3일 그때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부터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 도리어 섣부른 선절 이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네. 지금부터는 추가 하락 제한 가능성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인 후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확인하고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매크로 이슈에 유가 그리고 국채금리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유가 100달러까지 가겠다, 국채금리 5%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표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최근 유가 동향을 좀 봤을 때는 1개월 전 대비해서 WTI가 한 5.3%, 지금 두바이와 브렌트유가 5.5% 그리고 5.57 이렇게 지금 상승을 좀 했고요. 3개월 전 대비로 좀 추이를 지켜보면 15%에서 많게는 17.8%가 좀 증가됐는데 어제 소폭 0.1% 정도 하락을 좀 했지만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지금 배럴당 90달러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WTI 지수도 유가 지수도 뭐 역시 85달러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네.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발발했던 당시 3월 유가의 최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좀 돌파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의 어떤 이 비교점들이 좀 없는데 다만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현재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전 배럴당 단기적 100달러 돌파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고 다시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재공격하는 양상 안에서 무력 충돌이 조금 더 확대되거나 해상 봉쇄가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이런 단기적 이슈에는 배럴당 110달러 내지 110달러는 단기간 돌파할 수 있는 변동성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뭐 전면전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어떤 코멘트들 그리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보복했을 때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었고 역시 이 공격 양상도 상당히 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기보다는 군사 시설을 좀 공격했다는 어떤 차이점들 때문에 네. 확전 양상까지는 퍼지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전 양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유가의 단기적 어떤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장기물 채권에서 뭐 한 2년물, 3년물이 지금 한 2년물의 경우에 한 4.98포인트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하게 단기 한 5%대까지 재돌파가 좀 가능한 이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장기물도 지금 4.6에서 4.8%대까지 이 채권이 좀 급등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중동발 리스크보다는 매크로 이슈에 관련된 연동이 가장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슈는 대외 변수가 좀 차이점은 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고 지금 당장에 좀 악재가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인들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었잖아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담아가다가 한순간에 등을 돌린 모습인데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 우리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반도체 어떤 시각으로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은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대세 상승이 꺾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대세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이 대세 하락이 조정이라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증시와 동반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반도체 업종을 살펴봤는데 이게 다 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는 건 계속 테스 같은 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지수도 보게 되니까 그저께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에 큰 폭으로 하락했었지 계속 우상향이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반도체는 뭐 하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돌아서주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일단 시장이 대세 하락이 아니라 지금 1월달 같은 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끝이 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업종이었던 그 끝자락은 항상 시장의 어떤 대세 하락과 같이 왔거든요. 네. 작년에 예를 들게 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달, 7월달 이후에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2차 전지도 꺾였듯이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지금은 대세하락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반도체는 지금 추후에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 보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라고 보신다면 반도체 안에서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많이 빠진 쪽을 봐야 되는데 많이 판 쪽이 없어서 그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이엔드 디램 쪽을 볼 것인가 아니면 레거시 쪽을 볼 것인가 이게 네. 판단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하이엔드 쪽도 좋겠지만은 레거시 쪽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반도체 수주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가동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반도체 소모품 관련된 어떤 레거시 쪽도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원희가 IPS, 그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른 이유가 결국 이제 이런 겁니다. 그 하이엔드에서 결국 레거시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맞겠지만은 일단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영역이 좀 확장을 좀 해가지고 기존의 하이엔드도 좋겠지만은 레거시 쪽에서도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변영인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 속에서도 웃는 업종이 있고요.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음식료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한 호조세가 나타났는데 이 둘 중에서 굳이 선별을 하자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환율 수혜주다라는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수혜 업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는 자동차, 조선 방산주, 그러니까 해외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고 이 결제 대금을 달러로 좀 수령하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분기마다 외화 환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그 차이만큼 외화 환산 평가 이익을 계산을 하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평가 손실을 좀 계산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 수출 업종들의 이 외화산 평가 이익 부분들은 상당히 단기 순이익의 증감으로 좀 이어지면서 수익 개선을 좀 했었고 그래서 좀 자동차 조선 방산주가 아마 지금 현재 1,300원 중후반대 기조가 2분기 즉 6월 말까지 좀 더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영업이익률 여기서는 영업이익의 어떤 영향도보다는 단기 순이익에 좀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한 15% 정도에 대한 이익 개선은 좀 더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 이 부분은 향후에 배당 성향이 높았던 기업들이 그만큼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마련한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이 식품주의 경우에는 좀 차별화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이 오인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식품주가 해외 수출이 많으니까 당연히 결제 대금을 달러로 좀 수령하다 보니까 외환산 평가 이익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고환율 수혜주다라고 좀 인식을 하는데 예. 여기에 거의 발생되고 있는 원재료 소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수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출은 늘어나지만 그에 따라서 오히려 수입 물가에 대한 이 결제도 역시 달러로 좀 결제를 해야 되는 이슈. 이 부분은 매출 원가의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식품주가 이 고환율의 수혜주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또는 2분기 실적 안에서에 대한 외화 환산 평가 이익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쪽 안에서도 삼성전자 유독 좋게 보고 네네.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반도체에서 밸류업 기대주 쪽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눈여겨봐도 될지 거기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향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 이후에 가이던스도 확인을 했고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좀 상회했다는 점. 아직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는 없었지만 저도 예상치보다 좀 더 상회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보면 이게 1분기에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보다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 기준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 그렇다면 저는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하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인도는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 회복을 확인을 했고 하이엔드급의 이 매출 반영 효과들은 하반기에 좀 더 본격화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실적 관점에서 저는 조정시 매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짧게 여쭐게요. 오늘장 필승 전략인데요. 우리 정태근 이사님, 오늘 네. 어떤 스탠스로 시장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좀 시장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가 나왔다는 점,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조금 추가 하락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겁먹기보다는 조금 시장을 면밀히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이게 조정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예. 섣부른 손절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섣부른 손절은 자제하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저가 매수 기회다 하고 빠르게 뛰어들 필요도 없다. 좀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가자 말씀 전해주셨네요. 일단은 나빴다 해서 이제 나쁘지 않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은 손절은 이미 하려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종목들 시장이 뭐 코스닥, 코스피కి 조정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잘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간 종목들은 잘 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섣부른 손절은 최근에 어쨌든 4월 2일 이후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 시장 조정과 동반해서 만약에 내 종목이 하락이 나왔다라면은 지금은 좀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절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만약 현금 확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좀 어떤 관심 종목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게 되면서 언제 들어갈까 이런 어떤 조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